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0.9%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하락폭만 봤을 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무난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을 보여주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약간은 지수의 흐름이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하고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삼성 SDI하고 카카오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자, 그런데 코스닥도 상승폭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하고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도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수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의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무려 1조 7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어제 매수했던 폭 자체를 그대로 반납하면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개인들만 약 1조 8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어제 순매수했던 금융투자 거의 비슷한 규모로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개인만 1조 원치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치게 된다면 지금 개인만 3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다시 한번 7만원대로 주가가 회귀를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8만원을 복구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살펴보면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는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비록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관은 많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개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그런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만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LG화학,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대한항공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이노베이션, LG전자, 대한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위메이드맥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이노베이션하고 LG전자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 S&P 500은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0.5%의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0.3%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는 미국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무난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0.75%의 하락, 그리고 대만은 0.2%의 상승, 중국은 0.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시장의 단독적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출렁임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배당락 이슈인데 아마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오늘이 배당락일 거예요. 일단은 코스피의 3분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은 예상한 대로 오전장에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지금 오후장에도 그렇게 큰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처럼 장 막판에 다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제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배당을 받았던 주체들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장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코스피가 저는 1%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이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이 배당락이죠. 코스피가 약 1.39%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합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연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들 배당금을 합산해서 시가총액에 더해봤을 때 그때는 1.39%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범위 안에서 하락이 멈춘다면 저는 오늘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죠. 이제는 올해가 주식시장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과 외국인도 오늘과 내일보다 내년의 시장 계획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1월 2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봐야 될지 등등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삼성전자도 보시면 1.9% 거의 2%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락이 달갑지는 않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을 이탈하지도 않았고 또 직접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 상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충분히 매물대를 저항선으로 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 한 3%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을 해보시고요. 내년 시장을 맞이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시장에 한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제가 내년 시장에 대한 이슈,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내년 6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주가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이 2006년도 당시 이때는 기준금리가 5%를 넘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죠. 2008년 말부터였으니까 거의 6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15년 12월 16일 이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풀었었던 대표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걷어들였던 스타트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날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15년 12월 16일 이 당시에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2015년 12월 16일 제가 기준선을 그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아마 이쯤이 12월 중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시점에는 지수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 보름이 지나고 나서 1월부터 정말 가파른 하락세가 나왔었고 한번 하락률을 살펴보면 거의 15%, 16%, 종합주가지수가 1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는 의외로 12월 중순에 이 당시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잠깐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급락과 함께 2월 중순까지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하락률을 보면 약 10%, 나스닥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10%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미국의 기술주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 그 시점부터 해서 거의 17%, 18%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도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12월 중순부터 가장 하락이 많이 났을 때 이 당시의 하락폭을 보면 약 16%, 17% 이 정도의 하락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성장주들, 특히 기술적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것이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그 시점에는 그렇게 종합주가 지수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 보름 뒤부터 크게 약세의 흐름이 이어졌었고,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한 폭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충분히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던 시점이 12월 달이었으니까 무려 7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7월 달, 또 5월 달 충분히 그 전부터 많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 자체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고, 금리 인상한 시점으로 하여금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년 6월 달이 되었을 때도 과거의 2015년도 당시 이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장 상황에 동일하게 대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그 시점으로 하여금 주가가 크게 밀렸었다면 이번에는 미리 또 선반영되어서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공통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와 기술주는 그 하락 구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랬고 애플도 한번 참조해보세요. 크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었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장의 악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너무 그걸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작년 3월달에 매수하지 못했었던 그 생각을 떠올려 보면서 성장주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을 조금 더 비관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그 시점에 대해서 급락이 나올지, 그건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제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화이팅 하시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을 좋은 기회의 시간으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올해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시장에는 빠르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